뉴욕 지하철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근 지하철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서로 밀치거나 심지어 타인을 선로로 떠미는 서브웨이 푸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인파가 몰려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과 언론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여러 해결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했고 결국 뉴욕시는 22억 달러를 들여 한국 지하철의 문짝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에서 지하철 안전정책 총괄국장으로 일하는 마이클 레이튼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럽고 극도의 불안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뉴욕 지하철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올라오는 보고서 속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저 숫자로만 느껴졌어요. 우리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는 사고를 통계를 통해 접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지만 정작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고가 제 가족에게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갔죠. 그런데 승강장은 엄청 붐비고 있었고 열차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밀었어요. 아들은 중심을 잃고 승강장 끝으로 휘청였고 발이 선로 가장자리에 걸려 그대로 넘어질 뻔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운 좋게도 앞에 있던 승객 한 명이 아들의 팔을 붙잡아 겨우 끌어당겨줬어요. 하지만 아들은 땅에 넘어지면서 팔을 심하게 부딪혔고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아빠,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아들은 온몸을 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죠. 그동안 뉴욕 지하철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만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은 없었어요. 만약 그날 아들을 붙잡아준 사람이 없었다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뉴욕 지하철이 이렇게까지 위험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실감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뉴욕 지하철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뉴욕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태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지하철 시설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부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지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가장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승객 편의도 우수하더라고요. 특히 스크린도어 설치율, 응급 대응 시스템, 시민의식 등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급히 뉴욕 교통국 회의를 소집했어요. 뉴욕도 한국 지하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를 들고 MTA 본부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제 손에는 전 세계 지하철 통계와 한국 지하철의 장점들이 빼곡히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라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MTA 본부 임원들이 책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손에 땀이 배어든 보고서를 꽉 쥐고 걸어 들어갔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몇몇 임원들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일부는 이미 흥미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뉴욕 지하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고 한국 지하철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승강장, 철저하게 관리된 스크린도어, 명확한 안내 시스템, 그리고 사고율 80% 감소라는 수치까지 뉴욕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서울 지하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죠. 순간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갈렸어요. 한쪽에서 코웃음이 들렸어요. MTA 재정 담당 임원인 리처드 스펜서가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한국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야. 그쪽은 우리보다 지하철 이용객 수도 적고 시스템도 다르잖아. 도대체 우리가 한국을 왜 따라해야 하지?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보시죠. 슬라이드가 바뀌고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지하철 사고율 통계가 나타났어요. 뉴욕 지하철은 승강장 추락 사고 1200건 이상. 반면 서울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추락 사고 95 감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사망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몇몇 임원들이 흠칫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다른 임원 한 명이 말을 던졌어요. 좋아, 내 말이 맞다고 치자.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적용할 예산이 어디 있어? 스크린도어 하나 설치하는 데만도 몇억 달러가 든다고. 이번엔 예산 문제로 반격을 하려는 거였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 점도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효과를 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인 설치를 진행했고 AI 기반 유지 보수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비용까지 절감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꺼냈어요. 실제로 한국은 연간 1억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면서도 지하철 운영 적자를 5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뉴욕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몇은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쳐도 우리 뉴욕 지하철은 100년 넘은 구조야. 한국처럼 최신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역시나 뉴욕의 오래된 지하철 인프라를 문제 삼는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오래된 역사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역, 종로 3가역, 충무로역 같은 오래된 역사들이 최신 시스템으로 변한 과정을 보면 뉴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MTA 안전관리 책임자인 폴 헨슨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마이클, 넌 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 거야? 단순히 보고서만 보고 판단한 거라면 난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할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국으로 가겠다고?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이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물을 보고 오겠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뉴욕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오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결국 교통국장은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하지만 내가 가는 건 자유야. 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큰 팀을 보낼 순 없어. 한 명만 동행 가능하다. 순간 나는 고민에 빠졌어요.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엔지니어 에릭 콜먼이었어요. 5년차 엔지니어인 그는 해외 철도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직접 배워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열정이 느껴졌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둘이라도 가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오리라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 출장이 뉴욕 지하철의 안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될 거라는 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료로만 접해봤지 직접 가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뉴욕 지하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기내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지하철 승강장이 맞나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플랫폼은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모든 승강장을 감싸고 있었고 상단의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내 방송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에릭도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열차 도착 예정 시각이 오전 9시 42분.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 42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지연, 운행 취소,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연차.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승객들은 차분하게 내리고 탔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지하철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에릭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곱씹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서울도심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한국도시철도협회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는 유민석 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유 부장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악수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네, 뉴욕 지하철의 사고를 줄일 방법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론보다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틀 뒤부터 수도권 지하철 주요 노선을 돌며 실제 현장을 체험하실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흥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현장 방문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들이 뉴욕 지하철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리라는 것도. 이틀 뒤 아침부터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유 부장님께서는 저와 에릭을 서울역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오늘 보실 곳은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환승역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뉴욕의 타임스퀘어역이 떠올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차 혼란스러운 그곳. 그런데 서울역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줄, 빠르고 체계적인 환승, 깨끗한 환경. 뉴욕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에릭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역은 하루 이용객이 30만 명이 넘는 대형 환승역이었지만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승객이 내린 후 탑승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몰리지만 기본적인 질서는 유지됩니다. 유 부장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승객 분산 시스템을 도입해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혼잡도가 높은 구간을 파악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열차 내부에는 혼잡도 안내 시스템을 적용해 승객들이 덜 붐비는 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확실히 사고 위험도 줄어들겠네요. 제가 말하자 유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승강장에서의 밀림 사고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크린도어입니다. 그제야 저는 눈앞의 스크린도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 유 부장님께서는 스크린도어 쪽으로 저희를 안내하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에릭이 물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있으면 선로 추락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가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 시스템이 있으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군요. 저는 뉴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고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떨어지거나 스스로 뛰어드는 안타까운 사건들까지. 뿐만 아니라 스크린도어는 열차 운행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유 부장님께서 스크린도어 상단에 부착된 센서를 가리키셨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에 열차의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조정됩니다. 덕분에 열차가 서는 위치가 정확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죠. 또한 열차 내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를 동시에 개방해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크린도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열차 문이 열릴 때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는 이런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 선로 추락 사고는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유 부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지하철의 선로 추락 사고 건수 연평균 80건 이상,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 이후 연평균 사고 건수 23건.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도 스크린도어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로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뉴욕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문제겠네요. 에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역마다 구조가 다르고 역사 자체도 100년 넘은 곳이 많으니까요. 이걸 전부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질문에 유 부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는 비용 문제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변형 스크린도어를 개발해 역 구조에 따라 맞춤형 설치를 진행했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예산을 조달했습니다. 가변형 스크린도어요? 제가 되묻자 유 부장님께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존의 일체형 스크린도어와 달리 가변형 스크린도어는 역마다 다른 승강장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선 승강장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뉴욕처럼 오래된 역사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뉴욕에도 도입이 가능하겠네요.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도 처음부터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게 아닙니다. 1단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입증되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죠. 뉴욕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유 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뉴욕에 도입되면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안전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뉴욕 지하철 운영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경험이 뉴욕을 바꿀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지하철의 또 다른 혁신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 종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유 부장님께서 안내해 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연 문제죠. 맞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예고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열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배차가 꼬이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죠. 제가 답하자 유 부장님께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지하철의 관제 시스템을 직접 보시면 왜 한국이 평균 센트의 정시 운행률을 기록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제센터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숨이 멎을 듯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벽면 가득한 초대형 스크린, 실시간으로 서울 전역의 지하철 위치를 추적하는 3D 맵, 각 노선의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 몇 초 뒤에 도착하는지, 심지어 객차별 혼잡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전부 모니터링되는 건가요? 에릭이 놀란 표정으로 울었습니다. 유 부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열차는 AI 기반 자동 관제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다른 열차의 속도를 조정해 전체적인 배차 균형을 맞추죠. 그럼 뉴욕처럼 특정 역에서 열차가 계속 밀리는 현상도 없겠네요. 제가 묻자 유 부장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나 기계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열차가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뉴욕처럼 30분 이상 지연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면 한쪽에서 경미한 지연 발생이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한 열차가 신호대기 중이었고 관제센터 직원이 무전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호선 5분 지연 예상. 대체 편성 완료. 불과 10초도 지나지 않아 대체 열차가 즉시 투입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에릭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최소 2030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몇 초 만에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의 운영 체계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뉴욕에도 도입된다면 제 머릿속에서 가능성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짜 열쇠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서울 지하철의 한밤중에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유 부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침과 낮에는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국 지하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요?
에릭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유 부장님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야간 근무를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보통 방문단들은 낮 시간대에 시설을 둘러보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야간 시스템을 직접 본다면 뉴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야간에도 지하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유 부장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밤 11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새벽 1시 텅 빈 서울 지하철역. 밤 11시가 넘어 서울 도심의 한 대형 환승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려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승객이 거의 없는 한산한 승강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서울 지하철이 하루 동안 운영을 마무리하고 완벽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유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며 관제실로 안내하셨습니다. 관제실 문이 열리자 낮에 봤던 거대한 스크린이 여전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안전점검팀, 정비팀, 청소팀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활동이 하나하나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운행이 끝난 후 매일같이 정밀점검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로 이상, 스크린도어 고장, 배선 문제 등을 확인하고 즉시 보수하죠. 뉴욕에서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집니까? 유 부장님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뉴욕 지하철은 야간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후된 지하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점검을 진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대부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야 수리가 진행됩니다. 제 대답에 유 부장님께서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 그것이 한국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때 한 직원이 무전을 받았습니다. 3호선 역 스크린도어 이상 감지, 긴급 점검팀 출동 중. 우리는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역으로 도착하자 정비팀이 이미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에릭이 놀라서 묻자 정비팀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실시간 센서 감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크린도어가 미세하게라도 오작동을 일으키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호가 전송되고 즉시 수리팀이 출동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점검을 진행하면 다음날 아침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아침에 고장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묻자 유 부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고장으로 멈춰 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뉴욕 지하철처럼 오늘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일이 없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열차가 갑자기 멈추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럴 때마다 승객들은 대안을 찾느라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승강장 점검 작업. 정비팀을 따라가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승강장 바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까지 매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점자블록의 손상 여부까지 확인하며 장애인과 노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부족해서 휠체어를 탄 승객이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유 부장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인해 지금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강장 간 이동이 편리하도록 노선 안내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 점검. 이제 지하철이 완전히 멈춘 시간. 정비팀이 마지막으로 선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레일을 살피며 마모된 부분이 없는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점검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집니까? 유 부장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뉴욕 지하철에서는 이런 정밀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마저도 예산 문제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매일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완벽한 점검을 진행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뉴욕에 도입된다면 지하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경험이 뉴욕 지하철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 뉴욕을 변화시킬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라는 것을. 진짜 한국에 가게 될 줄은 몰라 기대되면서도 솔직히 좀 떨리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료로만 접해봤지 직접 가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뉴욕 지하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기내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지하철 승강장이 맞나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플랫폼은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모든 승강장을 감싸고 있었고 상단의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내 방송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에릭도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열차 도착 예정 시각이 오전 9시 42분.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 42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지연 운행 취소,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연착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승객들은 차분하게 내리고 탔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지하철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에릭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곱씹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한국도시철도협회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는 유민석 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유 부장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악수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네, 뉴욕 지하철의 사고를 줄일 방법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론보다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틀 뒤부터 수도권 지하철 주요 노선을 돌며 실제 현장을 체험하실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흥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현장 방문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들이 뉴욕 지하철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리라는 것도. 이틀 뒤 아침부터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유 부장님께서는 저와 에릭을 서울역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오늘 보실 곳은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환승역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뉴욕의 타임스퀘어역이 떠올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차 혼란스러운 그곳. 그런데 서울역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줄, 빠르고 체계적인 환승, 깨끗한 환경. 뉴욕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에릭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역은 하루 이용객이 30만 명이 넘는 대형 환승역이었지만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승객이 내린 후 탑승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몰리지만 기본적인 질서는 유지됩니다. 유 부장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승객 분산 시스템을 도입해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혼잡도가 높은 구간을 파악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열차 내부에는 혼잡도 안내 시스템을 적용해 승객들이 덜 붐비는 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확실히 사고 위험도 줄어들겠네요. 제가 말하자 유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승강장에서의 밀림 사고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크린도어입니다. 그제야 저는 눈앞의 스크린도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
유 부장님께서는 스크린도어 쪽으로 저희를 안내하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에릭이 물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있으면 선로 추락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가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 시스템이 있으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군요. 저는 뉴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고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떨어지거나 스스로 뛰어드는 안타까운 사건들까지. 뿐만 아니라 스크린도어는 열차 운행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유 부장님께서 스크린도어 상단에 부착된 센서를 가리키셨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에 열차의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조정됩니다. 덕분에 열차가 서는 위치가 정확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죠. 또한 열차 내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를 동시에 개방해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뉴욕 지하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스크린도어, 실시간 관제 시스템, AI 기반 보안 시스템, 정밀 야간 점검, 빠른 응급 대응, 세계의 모든 것들이 뉴욕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